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익숙한 사무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유령이요? 네. 분명히 내 자리에 앉아 있고 모니터도 보고 숨도 쉬고 있는데 막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서늘한 감각 말이에요. 자신의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의 공기는 정말 뭐랄까 엄청 무겁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근데 막상 내일이 되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조차 막막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직장 내 투명인간 현상입니다. 오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건데요. 네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을 바탕으로 조직에서 보직을 잃고 소외되는 현상이 도대체 왜 이토록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그 심리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아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에도 어떤 치명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또 가장 중요한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 인생 이막의 도약대로 바꿀 수 있을지 그 탁월한 처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기대되네요. 사실 이 자료가 되게 특별한 이유가 단순히 은퇴 앞둔 시니어분들한테 막 위로를 건네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약간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묵직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에 등장하는 한 직장인의 실제 상황 속으로 여러분을 먼저 안내해 볼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했던 분이에요. 성격도 엄청 페어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는 요즘 말로 완전 인싸였던 거죠. 조직의 중심에 있던 분이네요. 네네. 근데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갑자기 핵심 보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요.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밥 먹자고 할까봐 혹은 아무도 나를 안 부를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자리를 피합니다. 아, 일부러요? 네, 샌드위치 하나 딱 사들고 텅 빈 회의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너무 껄끄러우니까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만 오르내리고요. 세상에. 심지어 화장실도 사람들이 가장 안 올 것 같은 그런 시간만 골라서 숨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몸담았던 나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나를 위협하는 지뢰밭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출퇴근길은 한없이 무거워지고 그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가벼운 목례조차도 막 나를 동정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 상황을 읽으면서 이런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무대 중앙에서 화려하게 핀 조명을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던 주연 배우가 주연 배우가 하루아침에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로 전락해서 무대 제일 구석 어두운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비유네요. 속으로 계속 독백을 하겠죠.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저 사람들은 알까?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해줄까? 막 이렇게 감정에 이입해 보니까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감정적 낙차는 사실 조직의 생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참 묘해서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신입 때는 막 패기가 넘치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대체 불가능한 인재 같았어도 결국 시스템 안에서는 누군가로 쉽게 대체될 수 있고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하는 그 구조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결국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투명인간 현상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무대 위에서 누구나 언젠가는 직면하게 되는 보편적인 그림자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직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걸까요? 월급이 아예 끊긴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책상이 조금 한적한 것으로 옮겨졌을 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일은 적게 하고 돈은 그대로 받으니까 오히려 꿀 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당사자는 왜 스스로를 비상계단에 격리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가진 세 가지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욕구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거든요. 아, 세 가지 욕구요? 네, 첫 번째는 소속 욕구입니다. 나는 이 무리의 중요한 일원이고 사람들과 의미 있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감각이죠. 직장으로 치면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참조 메일에 내 이름이 꼬박꼬박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소속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통제 욕구예요. 내가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능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업무 방향을 지시할 때 이게 충족이 되죠. 권한을 행사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정서 욕구입니다. 타인과 따뜻한 유대를 맺으면서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욕구예요. 소속, 통제, 정서. 야, 이거 직장 생활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직을 박탈당하고 뒷방으로 물러나는 순간 이 세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쾅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한꺼번에요? 네. 회의에서 배제되니까 소속감이 사라지고 결재권이 없어지니까 통제감을 잃고 후배들이 더 이상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으니까 정서적 유대감마저 끊어지는 거죠. 완전히 고립되는 거네요. 내가 가치 있고 유능하며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니까 그 심리적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심리적 산소가 차단된다. 이 표현은 진짜 와닿네요. 근데 자료에서 이 심리적 붕괴를 설명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하더라고요. 아, 그 어린 시절 상처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네. 어릴 때부터 결핍과 소외를 겪으면서 자란 사람들의 심리랑 이 직장에서 갑자기 소외된 베테랑 직장인의 심리를 딱 대조하잖아요. 네. 부모님의 이혼이나 빈곤 혹은 잦은 이사 같은 걸로 어릴 때부터 나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 이런 뼈아픈 소외의 덫을 경험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늘 긴장하고 자신이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올게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투명 인간 시니어분은 앞서 말한 분들이랑 상황이 아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죠? 이분은 과거에 아주 왕성하게 성취욕을 가지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멘탈갑 베테랑인데 오히려 이런 위기도 유연하게 딱 넘겨야 정상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죠. 경험이 많으니까 더 잘 버틸 거다. 하지만 심리학적 메커니즘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정반대요? 왜요? 오히려 한때 무대 중앙을 휩쓸었던 그 빛나는 성공의 경험, 그리고 넘치던 그 왕성한 욕구가 지금의 고통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독약이 돼버려요. 아, 과거의 영광이 발목을 잡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직에 밀려났을 때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회사가 잠시 나한테 숨을 고르라고 하는 거겠지? 조만간 다시 부를 거야. 이렇게요. 헛된 기대를 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예전처럼 다가가서 막 훈수를 두거나 도움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죠.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처럼 자신이 더 이상 조직의 중심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만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때마다 굴욕감이 엄청나게 쌓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거절의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 없는 화장실이나 비상계단으로 자신을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완벽한 투명인간이 되는 잔인한 사이클입니다. 와,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분이 왜 혼자 밥을 먹는지 그 마음이 너무 깊이 이해가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개인의 아픔에서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 전체로 한번 넓혀보죠. 네, 기업 관점도 중요하죠. 한 개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비극이지만 아니 회사 입장에서도 수십 년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를 화장실에 숨어있게 놔두는 거 이거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히 비효율을 넘어선 조직의 암세포 같은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투명인간 취급을 명백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돌림이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맞아요. 직장 내 괴롭힘 통계를 보면 따돌림이나 험담이 무려 11%나 차지합니다. 흔히 따돌림이라고 하면 신입사원한테나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임원급이나 상위 직급에서 보직을 잃었을 때 이런 구조적인 따돌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아니 요즘 기업들 맨날 그 ESG 경영 엄청 부르짖잖아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근데 정작 내부 베테랑은 유령 취급한다.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ESG에서 그 S,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부분은 단순히 외부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 직원의 인권과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 내부 직원이 먼저군요. 네. 고급 인력을 썩히고 따돌림을 방치하는 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상장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ESG 내재화의 적입니다.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진짜 회사는 돈 버리고 개인은 영혼이 타들어가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근데 여러분, 이 자료가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를 단순히 인사팀 과제로 끝내지 않아요. 갑자기 되게 깊은 철학의 영역으로 우리를 혹 끌고 가거든요. 네. 여기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등장하죠. 네네, 하이데거의 통찰을 인용하는데 저는 여기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어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괴로운 양심의 소리에 경청하라. 이 글의 완전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승진해서 잘 나갈 때도 문득 허무하고 밀려나서 팽당했을 때도 지독한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 싫어서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맞아요. 그 숨 막히는 기분. 하이데거 철학을 빌리자면 이건 단순히 내가 직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은 삶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삶이 던지는 경고음? 우리한테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당신이 필사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부, 권력, 신분이라는 껍데기,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던 나 아닌 나의 모습에서 이제 제발 벗어나라는 절박한 음성인 거죠. 껍데기를 벗어라. 네, 남은 시간을 다 낭비하기 전에 본래의 얼굴, 즉 진정한 자기를 찾으라는 아주 실존적인 부름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네요. 회사가 나를 버렸어. 내 인생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동안 사회가 억지로 입혀준 이 꽉 끼는 유니폼을 드디어 벗어던지고 진짜 내 피부를 찾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나를 대면하는 거울로 삼는 것. 이것이 철학이 주는 통찰이죠.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적인 깨달음은 훌륭하지만 당장 내일 출근해서 그 뻘쭘한 사무실 공기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자료에 제시된 투명 인간을 위한 3가지 탁월한 처방,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처방이 뭐죠? 첫 번째는 좀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일에 충실하자입니다. 허드렛 일로 밀려났다고 비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내가 왕년에 부장이었는데 복사기나 돌려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 텐데요. 물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자료에 나온 그 이야기, 사형 선고받은 재상과 백마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우화 진짜 기가 막히죠. 직접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재상이 왕한테 간청을 하잖아요. 전하, 딱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전하의 저 백마를 하늘을 날게 해보이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믿져야 본전이니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인은 통곡을 하고요. 맞아요. 집에 가니까 부인이 어차피 말은 못 날 텐데 1년 더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우는데 재상이 딱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부인 걱정 마시오. 1년 안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자연사할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뀌어서 진짜 말이 하늘을 날 수도 있지 않소? 하하, 정말 절묘한 비유입니다. 직장에서 밀려나서 정년까지 남은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옥 같지만 사실 어떤 변화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담담하게 내 일을 한다. 그럼 두 번째 처방은요? 이건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자 하더라고요. 네,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구내식당도 당당하게 가고 엘리베이터도 타라는데 솔직히 나를 유령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 꾸역꾸역 끼어 있는 거 이거 본인한테 너무 잔인한 고문 아닌가요? 엄청난 고통이죠. 시선 견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도망치는 건 절대 해결책이 안 돼요.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기 시작하면 상대방한테는 나는 당신들과 어울리기 싫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거든요. 오해를 사는군요. 결국 소외감이 고립감을 부르고 그게 다시 소외감을 키우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상적인 동선을 유지해야 해요. 피가 나도 일단 걸어라.
그럼 모임에 나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예전처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100% 욕먹을 텐데. 절대 금물이죠. 모임에서 꼭 피해야 할 게 과거 자랑이랑 회사나 상사에 대한 험담입니다. 대신 입은 닫고 귀를 활짝 열어서 경청해야 해요. 여기서 30년 경력의 지혜를 발휘해서 후배들을 돕는 베품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 지시하는 꼰대가 아니라 멘토가 되라. 네, 성공의 척도를 내가 얼마나 수확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후배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의 씨앗을 뿌렸는가로 바꾸는 거예요. 수학에서 파종으로의 전환. 와,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처방으로 넘어가죠. 저는 이게 오늘 논의의 마침표 같았어요. 내 마당을 쓸 자. 즉, 고독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네, 밀려난 시간은 현대판 유배 생활이나 마찬가지인데 역사를 보면 이 유배가 엄청난 창조의 산실이었거든요.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 생각해보세요. 유배 엄청 오래 갔잖아요. 10년인가? 맞습니다. 10년의 유배 기간 동안 고려를 직시하면서 조선 건국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짰죠. 다산정약용 선생도 무려 18년이나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실학을 집대성하는 기적을 만들었고요. 정확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퇴직해도 20년, 30년이 남아요. 이 5년의 고독을 충전과 인생 2막 준비의 기회로 써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그림이나 시, 화단 가꾸기 뭐든 좋아요. 온전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네, 여기서 제가 영어 단어 어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데 고독을 언론니스라고 하잖아요. 네, 언론니스죠. 이걸 쪼개보면 올, 즉 전체와 원니스, 하나됨이 합쳐진 겁니다. 잠깐만요. 올 더하기 원니스요? 혼자 고립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주변 소음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아주 충만한 충전의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와, 세상 전체와 연결되는 시간. 진짜 소름 돋네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투명인간이 된 건 실패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무대를 세팅하는 위대한 유배 기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사회가 입혀준 유니폼을 벗고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거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직장에서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명함과 남들의 인정이 사실은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던 가장 두꺼운 장벽은 아니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견뎌낸 그 투명한 시간들이 내일의 선명한 여러분을 만드는 재료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에도 깊이 있는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